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 국회는 그야말로 필리버스터 전국입니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각 당의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한 것도 코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 없는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역사의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당초 국민의힘이 세 가지 법안,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은 비교적 싱겁게 필리버스터가 끝난 반면에 그렇죠, 나머지 두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섯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턱걸이 가결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른바 야당의 이른바 벌떼 공격에 여권이 좀 당황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부터 이 필리버스터를 뭐 막으려고 했으면 아마 이제 뭐 회기를 뭐 3일씩 잘라서 한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하듯이 그렇게 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근데 야당이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야 이해가죠. 왜냐면 치열하게 싸웠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법이나 지금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야당이 계속 뭐 냉전적 사고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북한 말고 뭐 다른 이슈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 반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해야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투표한 거를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위원회에 가서는 이제 투표는 못하지만 본회의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표는 가능한데 사실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182석 정도 될 걸로 봤는데 중간에 아마 두 표 정도 이탈표도 있는가 봐요. 아마 조응천 의원은 또 표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80석은 어쨌든 돼야만이 이걸 끝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국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든 그 결론은 저는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시회를 뭐 짧게 끝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또 이걸 또 계속 뭐 필리버스터 오래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뭐 호응해 줄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어쨌든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여야 모든 관심들이 정기국회는 이제 거의 끝나고 임시국회 끝나면 이제 다음 선거로 관심이 갈 거예요. 빨리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 정치 일정상도 맞다고 봅니다. 표결의 과정과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이 필리버스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필리버스터가 1973년에 유신 체제 때 폐지됐다가 2012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 부활이 됐는데요. 지금 전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DJ가 1964년에 초선으로서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국회 선진화법 때 부활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소수 정당 아니면 이제 1정당 있을 때 과반 정당 있을 때 과반이 안 되는 정당들이 민주주의에서 의견 개진을 할 때 그 기회를 준다는 정치적 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거고 선진의회에는 거의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2012년에 부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사실상 여론을 얼마나 환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론에 달려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봤자 별로 관심을 끌지 않고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차적인 그 민주주의를 다 보장해 준다는 거. 왜냐하면 이 지금 개혁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뭐 토론이 보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절차적인 하자가 뭐 아주 중대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고 어디까지 너희가 하나 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담이 야당으로 넘어갔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제로 표결로 종결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조차 이제 사실 국회의장님이 난 표결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이 경우는 당사자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의장이 없으시니까 두 분인데 한 분이 없으시니까 의장, 부의장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키고 계셔야 되니까 그 시간 부담이 너무 많죠. 12시간 내지는 상당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들보다 본인 부담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들은 좀 빠져도 되지만 그 단상이 있는 사람 빼고는. 근데 그분이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사실은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여당으로 넘어갔다. 여당이 다수로서 그 소수의 의견 개진 기회조차 제대로 안 주는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 오늘도 좀 이따 저희 여론조사 얘기를 하겠지만 여론조사에도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역시 오늘 저녁에도 종결 투표가 있을 건데 네네. 뭐 어제와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뭐 보시는지요? 비슷한 결론이 어제보다는 제가 보기에 한 표나 두 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마 이탈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누군지는 대충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국정원 지금 대북전단법 국정원법 앞에 말씀드릴게요. 국정원법도 보면 지금 뭐 간첩 누가 잡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 언론사도 그렇고 네. 국회도 그렇고 예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출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꼭 뭘 안 해도 출입한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왔다 갔다. 이거 하나로 위축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내 정보 하지 말아라. 저는 뭐 이 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한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도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뭐 미국 의원도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원에서 한번 판결 받았어요. 예. 2016년에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 특히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뭐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가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특수한 상황은 미국에서 또 보는 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두아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스럽게 그 여론조사 결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 여론의 동향을 물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이게 뭐 진영 간의 이념 간의 이런 뭐 수치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독특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가 보면 10일 날 이제 공수처법 대통령 공약 1호라고 흔히들 말하죠. 근데 이 통과하고 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여론조사예요. 반영이 된 여론조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세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진영이 나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건 그럼 중도층이 오히려 잘못된 일, 잘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중도층 답변이 잘못된 일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된 일이 과반이 넘는 걸로 이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공약 1호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검찰 개혁 방향 그리고 뭐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낙연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그 권력 기관의 개혁을 드디어 이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뭐 검찰 개혁을 하고 권력 기관 개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겠죠. 지지를 보냈겠죠. 근데 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뭐 그건 추세를 봐야 되지만 2주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도 오늘 발표된 거는 이 공수처법안 통과된 거 이 부분과 다 관련돼서 그 반영된 대통령 지지율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2주째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저는 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국민들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앞으로도 법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게 뭐 일당, 여당 그리고 정부의 힘이겠죠. 입법을 해나가고 이제 해나가는 게 힘이겠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도 그때 날치기 통관에 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윤희숙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줬죠. 예. 나는 임차인입니다 해서. 근데 그 임대차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반대 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그 실제로 현실로 적용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법안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 잘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반대 토론을 허용하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수정 보완해서 실제로 시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법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 토론을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이걸 그 현실로 적용시키면 훨씬 시행착오의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덜 힘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표로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 토론이라도 충실히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지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보완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절차 보장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공사처법이 과연 절차 보장인데 결론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 싶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그 난리 치면서 지금 뭐 재판 받고 있잖아요. 수십 예. 명이.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토론, 그러니까 절대 반대였거든요. 절대 반대인 상황에서 이거 과연 뭐 토론을 한다 그래서 예. 결론이 바뀌겠느냐. 지난번에 투표해봤거든요. 네. 투표해보니까 뭐 10번 해도 6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5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 물론 뭐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자체의 반대인지 아니면 이번에 여당이 지난번에 만들었고 1년 만에 다시 어찌 보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인지 저는 오히려 후자 입장이 더 많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거를 다시 개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오히려 여론이 안 좋다고 보는데요.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 약간 이게 뭐 정치 상황도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20대 때는 아마 뭐 그 교섭단체가 2개 정도인 걸 예상했도 그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 예. 이야기를 하셔서요. 예. 사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 이야기가 많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예.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종걸 의원이 이제 처음 기록을 세워서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이걸 깼다고 하는데요. 12시간 47분을 앉아서 발언을 하면 어땠을까? 뭐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저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니까 필리버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요. 그리고 저희가 필리버스터 도입하는 투표를 하고 나와서 실제로 해보진 네. 못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떤 분은 요리책을 읽고 어떤 분은 전화번호부도 읽고 어떤 분은 뭐 성경책도 읽고 미국은 이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예.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었었죠. 일정 부분 읽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제와 일정 부분 관련돼야 되지만 뭐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전제, 민주주의가 이제 제일 적합한, 제일 바람직한 그 현실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다수자가 전제를 할 수도 있고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판, 대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미국의 예. 민주주의에 나와요. 그럼 필리버스터 제도랑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봤을 땐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 책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도 저는 좀 일정 부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서서 12시간 47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릴레이 1인 시위도 지금 초선 의원들이 했었는데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사실 그 정무수석은 그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게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안 만나주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최재성 그 정무수석이 조기 축구회를 했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설화에
최재성 그 정무수석이 이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야권의 하셨죠. 비판에 예, 비판도 직면했었죠. 받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과반도 안 되고 의석수도 적은 야당으로서는 정말 제한돼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향 그 제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노력하는 만큼 이게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그다음에 네. 보도가 많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주목을 끌고 해서 저희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있지만 나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는 만큼은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야당에 비해죠 항상. 예. 그러니까 억울하면 여당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하시는 분들은 야당을 먼저 하시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하지만 네. 뭐 지금 존재감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으신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네네.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뭐 중징계, 해임이나 면직을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정직 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미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약간 뭐 반대는 아니지만 네. 정직 이상이 중징계입니다. 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라 예.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정직이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론 이제 뭐 집행정지 신청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직 안 당하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예. 정직을 했을 때는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못 합니다. 어차피 뭐 임기만 정지되는 건 총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뭐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직을 했을 때는 이 법원 입장에서도 집행정지를 해주기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에는 후임 총장을 선출할 수 있거든요. 후임 총장이 선출되면 예를 들어서 임성열 총장이 뭐 집행정지를 받아주게 되면 이제 받아주기 전에 만약에 선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마 정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정직했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증인 신문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물론 신문하고 신문은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징계위가 법정 절차처럼 뭐 선서하고 뭐 질문하시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몇 마디 물어보면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예비위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사징계법은 없는데요. 공무원징계법이나 뭐 다른 뭐 교원징계법에 보면 예비위원 들어가는 경우가 재적위원 못 채울 때 원래 7명이면은 4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 다 기피해가지고 3명만 된다. 그럼 1명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왜냐면 안 그러면 법에 제적 과반수로 넣을 필요가 없죠. 항상 7명이라 해야 되죠. 7명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비위원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법에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7명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과반이 안 될 때, 4명이 안 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7명 안 채워서 문제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법 해석을 잘못한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추미애 장관이 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일으키면서 이제 법조 역사에 큰 획을 하나 그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검사 판사는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이 보장돼요. 뭐 탄핵이나 유죄 판결 이런 거 아니면 파면이 안 되고 그리고 판사는 그 징계에 의하더라도 정직까지만 되지 이제 파면이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검사는 해임 면직이 돼요. 정직도 되고 그렇지만 이 신분이 보장되는 특별한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로 우리가 이렇게 징계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판사도 직무 정지되거든요. 재판을 못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검사징계법 그다음에 법관징계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잘 챙겨놔야겠구나라는 게 이번에 화제에 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93년에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오래됐죠. 오래된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징계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 징계를 받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비위로 징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전에. 근데 그러니까 뭐 절차를 따지고 이럴 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비위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절차는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신분 보장 받는 검사, 검찰총장도 이 징계로 인해서 이게 임기제가 훼손될 수도 있고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신분 보장이라는 거를 잠탈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비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적법 절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게 자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판검사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 바람직한 거죠. 이른바 어떤 뭐 기준을 마련해야 사법부에서 되니까. 판결하는 예. 데 있어서 한 가지 그 판결들이 나오는 판례들 뭐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예가 될 리딩 것이다. 케이스가 될 거예요. 리딩 케이스가 될 거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은 저는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좀 판단을 내리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하는 게 네. 정직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한테는 어떤 아마 그 중징계가 나온다면 바로 전자소송이니까 야간에도 접수되거든요. 예. 야간에도 집행정지 신청서랑 그다음 바로 본안소송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정직이 나오면 지금 직무 배제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그 집행정지를 받아줬어요. 그럼 정직이 나와도 또 집행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해임이나 면직은 지금 아직은 그렇게 그 집행정지를 받아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직에 대해서는 법원의 부담이 덜어질 거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훨씬 빨리 나올 수 있고요. 집행정지 나올 때까지도 신문기일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정지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그런 게 있어서 정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정직을 하면 그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을 못하니까 안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안 하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그 인사청문회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법원에서 그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그러면 총장이 2명이 생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 이 경우는 중징계가 나오면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제는 그 징계의 주체가 대통령이죠. 법률적인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를 내리는 처분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이름은 대통령이므로 뭐 징계 통지가 가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시간이 되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처럼 이제 검사 징계는 관보에 게재가 되고 판사 징계는 대법원 관보에 게재되는데 아무도 안 봤죠,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했다가 정직 1개월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 뭔가 압력이 있었다 이걸 얘기한 게 정직 1개월 했어요. 보통 정직 나오는 게 보면요. 좀 가벼운 거. 이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디 무슨 인테리어 업자한테 뭐 공사를 하게 했다, 자기 집. 이런 게 아마 정직 3개월 정도라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음주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해임 면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보면 뭐 1년에 몇 건 있습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의 사례로 봤을 때 처음이 아니고요. 그전의 사례에 그 외부 압력 폭로한 게 정지 1개월이면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좀 더 크다. 말씀처럼 뭐 이게 뭐 법적인 절차 보장도 있지만요. 뭐 제가 보기에 아마 정지 이상 나오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보고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 나왔을 때 법적인 소송을 갈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이게 끊임없이 법적 공방으로 간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안 소송 가면은 뭐 2, 3년 가기도 하고요. 물론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뭐 해임이나 면직되는데 집행정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절차 진행 안 되고 그러면 검찰총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뭐 법적으로는 집행정지를 받아주면은 이제 효력은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거의 힘을 잃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재보궐선거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출사표를 내는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5명이 출사표를 냈고요. 어제 4선에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상호 의원님 어쨌든 지금 뭐 지지율 우리 당 내에서 어쨌든 그 전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우상호 의원 칭찬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거든요. 90년대번이고. 근데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도 보면 386 저도 항상 달아올 때 뭐 위에 선배들 세대 항상 보면서 자라서 아직 뭐라 알겠냐. 아직 저도 이제 벌써 한 50대지만 아직도 당에 가면 그러거든요. 우리 기라스 같은 선배들이 많아요. 그럼 386이 과연 언제까지 정치할 거냐 얘기했는데 저는 뭐 출마 선언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 총선 부분은 저는 출마는 안 어쨌든 하겠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뭐 잘했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출사표 던진 인물들은 꽤 많고요. 앞으로 좀 던져줬으면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정부의 지지율,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관심이 많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뭐 2주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긴 하지만 네. 임기 후반기의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그렇게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 보고서를 기업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부의 견해겠죠. 그렇지만 야당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 보고서들의 내용은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상황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부산시장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보면 경제 전문가들 뭐 이종구 의원,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박준희 전 구청장이나 조은희 구청장 이제 그리고 여성들이 좀 나와 있죠. 여성들이 나오고 김선동 의원은 이제 어려운 지역, 강북 지역에서 도봉을 해서 재선 의원을 하고 사무총장을 한 분들인데 그 경선 과정에서 아마 경선을 거칠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대안 세력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지. 지금까지 그 뭐 지지율 이런 걸로는 그렇게 유리한 결과만은 아니어서 아까 대변인께서 뭐 파이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린 정말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네.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하마평에 올라 있는 자천 타천으로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영선 장관을 직접 언급을 해서 네. 또 관심이 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아마 개각 때 나왔으면 무조건 출마인데 예. 이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개각에 포함돼야만이 나오는 건데 일단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출마 압박이라 그럴까요? 이걸 예.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관두지 않을 것 같고 박영선 의원이 일단 여론조사 좋게 잘 나오고 있고 예.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박주민 의원도 고민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아마 듣기는 4차 입법, 세월호법 통과하면 결심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마 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고 있어서 그 법이 아마 통과되면 뭐 본인이 결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보궐선거 열기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를 텐데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